예, 다음은 라이브 이슈 코너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학가 창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창업 중심의 교육 과정과 학사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 자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는데, 대학을 혁신과 창업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최승복 과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 대두되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창업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특히 부러워하는 페이스북의 주커버거라든지 애플의 잡스 이런 사람들도 다 대학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라도 이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들 고용 문제 매우 심각한데, 예. OECD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신규 고용은 대부분 이제 5년 이내 기업에서 나고 6년 이상 된 기업들은 순수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업이 이 고용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간촌 이런 이제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기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을 보면은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대학이 이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업 5년 이내 젊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을 주도한다.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든지 새로운 이렇게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요 관련돼서 신규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일 정도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국내 대학가 창업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13년부터 이 대학 창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지표를 보면은요. 대학에서 이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창업교육센터 이게 지난 한 5년간 거의 없다가 거의 180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의 창업 강좌 수강 이게 5년 전에 한 5만 명 들었는데 작년에 30만 명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창업을 하다 보면은 수업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 휴학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12년에 유일하게 한 개 대학이 창업 휴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45개 대학이 창업 휴학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지난 5년간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저희 이제 창업이 대학 창업이 이 학사에 편중돼 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재작년 기준으로 대학 창업자의 96%가 석사고요. 한 4% 정도만이 석박사들입니다. 근데 역으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80~90%가 석박사들이 창업을 하고 학부생들은 한 10% 이하로 이렇게 창업을 하거든요. 그거에 바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서 이 기술 창업, 새로운 기술, 하이테크 창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요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그동안 양적 성장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이런 질적인 창업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학점 좋은 친구들을 그 추천장을 써줘서 이제 기업에 보내는 그게 다였는데, 이제는 이 우수 인재들이 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원해주는 그런 대학의 패러다임도 좀 필요하긴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80년대까지는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게 이제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90년대 말쯤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도 좀 선도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재정 지원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브레인 코리아 BK21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연구 성과가 구체적인 기술이나 산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학이 앞으로는 이런 교육과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창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성과가 사회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학의 기본적인 자기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창업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고 좀 많이 육성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이스트의 창업 맞춤형 교육 과정 그것도 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는 이 과학기술 중심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이 창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연구 논문 쓰고 또 이제 연구원이나 뭐 교수나 이런 진출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한 3, 4년 전부터 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K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창업 강좌도 하고 또 창업한 선배들 초청을 해서 멘토링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K스쿨을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이외에 다른 뭐 울산과기원이나 광주과기원에도 이러한 대학원생들 또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이 창업 프로그램들을 좀 교육을 해서 이런 학생들이 창업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대학 내에서 많은 이제 인재들이 교수님들과 뭐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이건 이제 사업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들이 대학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특허,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는데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런 휴먼 특허를 많이 소지한 것도 또한 동시에 대학이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기술을 이제 산업이나 또 창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대학의 기술 사업화 이런 그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링크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게 산학협력 고도화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이 기술을 그 산업체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할 수 있는 브릿지, 이제 이게 대학과 산업의 다리를 놔준다라고 하는 브릿지 사업이 있고요. 미래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이제 대학기술경영센터라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을 그 산업체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전문을 하는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이나 센터들을 통해서 대학의 기술이 산업체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술이 이렇게 산업체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창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원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창업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학 창업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벤처 펀드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굳이 대학 창업 펀드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학의 창업은 밖에 이제 있는 분들의 창업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매우 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기 기술이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제품화돼서 이익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창업이 외부 투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창업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대학 창업 기업들을 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 창업 펀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창업 펀드는 정부가 120억을 내고요, 대학이 40억을 냅니다. 그래서 총 160억으로 올해 이제 조성이 되면은 대학에서 창업을 하는 학생 또 교원들의 창업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돼서 이 대학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제 160억인데 이게 이 종잣돈인가요? 전체인가요?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부가 내는 120억이 이제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내는 40억. 사실은 이건 40억 이상을 내도 됩니다. 대학이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또 대학에 좀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 대학 창업 펀드들을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이 이제 창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 현장 밀착형 창업 교육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나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0만 명의 학생들이 창업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렇죠. 실제 창업을 해보는 거, 요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막 양적으로 빠르게 늘리다 보니까 이 지역적 편차나 또 이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서 이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각 대학에서 썼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동시에 여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이 자기가 직접 이 창업 과정들을 이수해서 일종의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이 대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좀 더 좀 질높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창업도 그 과거에 비춰보면 어떤 붐이 형성되면 이제 많은 벤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대학 창업도 좀 붐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사업들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뭐 다양한 부처에서 또 다양한 기관에서 이 창업 관련한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경진대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정부 대표 이 창업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게 이제 K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인데요. 매년 11월 정도에 이제 최종 결선을 합니다. 그 결선에 가기 전에 미래부, 중기청, 교육부, 국방부 예선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에 학생들의 이 창업팀들을 먼저 예선해서 10팀을 고릅니다. 그래서 10팀을 골라서 본선에 11월에 보내서 이 전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하는데요. 요 대회에서는 굉장히 대회가 큰 만큼 상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상이 2억 원, 최우수상이 1억 원, 그다음에 우수팀 8팀이 3천만 원 이렇게 상금을 받고요. 또 이렇게 선발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게 대학 간 해외 창업 관련 교육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해외 대학과 어떻게 교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 글로벌 창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창업이라도 국내에 머물렀을 때 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창업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뭐 적게는 3-4배, 크게는 뭐 수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대학 간 협력 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하고 뭐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현지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정부 부처가 하는 이 창업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 있는데요. 이런 센터에서는 또 이제 국내 창업가 중에서 현지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창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저희 최근에 이제 이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창업을 하게 해서 한국과 그 유학생의 본국에서 동시에 창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이 글로벌 창업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정보들은 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다양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여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K 스타트업, 그 K 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처들하고 이제 협업도 해야 될 거고 관련 법도 뭐 개정하거나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정부 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대학도 많이 변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좀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또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대학원생들이 이 창업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중적인 또 이런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부처 간 협력이라든지 문화 확산 또 대학의 구체적인 그 실행들을 지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취업난 등으로 형성된 청년 창업 붐이 좀 계속 잘 이어지기 바라고요. 정부 지원이 힘겨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취업 창업 교육지원과 최승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